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정확하게 10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한 1년 정도 보면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 대비 HBM을 충분히 따라잡을 여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삼성전자가 좀 초과 수익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야당이 압승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동력이 약간 약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방향성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투세는요 시행이 될 거는 같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지금 방향은 금투세는 시행을 하되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신영증권의 박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야당이 압승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동력이 약간 약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실망 매물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중기적인 방향성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액주주들의 좀 증시 참여가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좀 현상이 저는 밸류업이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 밸류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의 정부 정책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좀 이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좀 장기적인 방향성 저는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좀 실망 매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떨어지면 사봐도 좋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요, 뭐 사실 지금 시행이 될 거는 같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지금 방향은 금투세는 시행을 하되 ISA 계좌, 결국에는 이 ISA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서 여기 안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비과세 한도도 이제 전격 폐지해서 전액 비과세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공약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해서도요, 사실상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특정 사실은 계좌나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상품별 내지는 어떤 특정 자산별 좀 수혜를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도 사실은 금투세의 큰 범주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주식은 과세가 있었고 국내 주식은 과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동등선상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이제 NISA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ISA 계좌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근 대폭 확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폭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 ISA 계좌에 대한 개설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급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 동력이 지금 된 사례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는 결국에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총선에 대한 결과보다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해주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쪽 보면 예상보다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는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 출회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물가가 잘 나오냐라는 부분을 좀 되짚어 보면 결국에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이 주식시장의 방향도 아래쪽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3천이다 1000이다 뭐 약간 이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은 위쪽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현재 6월보다는 7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해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수 있는 좀 편한 상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금리 인하의 첫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할 때까지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언제 하는 거냐, 몇 번 하는 거냐 얘기들이 많다가 실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제 시작하는구나,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답보 상태를 거치겠지만은 오히려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면 오히려 좀 우상향의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일단 반도체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오른 섹터를 좀 따라가는 거는 어쨌거나 가격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된 섹터가 이제 뭘 거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어디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나 소재 업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한 9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금값도 지금 온스당 2,300달러를 좀 돌파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에너지나 소재 업종도 좀 아울러서 추천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반도체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재료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오래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AI는 지금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커머더티 디램, 커머더티 낸드라고 얘기되는 기존의 반도체 영역들이 실물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인데, 지금은 그 실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이 AI 쪽만 지금 부각을 시켜서 보고 있었던 양상이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중국도 작년과는 달리 경기 부양적인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에 의해서 유럽 경기도 지금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커머더티 사이드에 있는 디램과 낸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도 사실 우상향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이 10만 전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저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정확하게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한 1년 정도 보면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간 사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경기가 약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PC도 안 팔리니까 일반 디램과 일반 낸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약해서 가격이 안 온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기가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전자의 그 디램과 낸드 부분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닉스에 뒤처졌던 HBM에 대한 판단도 좀 중요한데, 저희는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 대비 HBM을 충분히 따라잡을 여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격차 가장 큰 부분이 HBM에 있어서 사실 본딩 보다는 설계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 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인데, 보통은 이제 재설계에 대한 부분이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후속적인 어떤 결과들을 앞으로는 보실 수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재반 상황을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삼성전자가 좀 초과 수익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는 잘하고 삼성전자는 못한다 라는 쪽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보면 사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HBM에 대해서 실제 납품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격차가 있다라고 해서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실제 마이크론 사례에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이 HBM 투자는
누가 AI에 대해서 선제 투자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 1, 2년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SK 하이닉스도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느 쪽의 상승 탄력이 더 좋을 것이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사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반도체 전반에 대한 경기는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나 일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상향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AI 이꼴 반도체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AI라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인데 이게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지금은 AI 연산과 내지는 AI 관련된 어떤 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과잉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장이 형성될 때 뒤처져 버리면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정말 주도주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초기에 과잉 투자해서 지금 갖춰진 어떤 반도체에 대한 연산 능력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가 분명히 대두되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레딧의 그 지분을 뭐 몇 퍼센트 취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연산을 하려면 굉장히 성능 좋은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그 연산에 좀 씨앗이 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생성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뜰 건지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금 이 AI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미국은 40% 정도가 대부분 IT, 테크 업체들입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 보면 금리가 빠르게 지금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밸류 업체들이 금리 인하기나 내지는 금리 하락기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정반대 지금 매크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의 탄력이 좀 약화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지준율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증시 수익률이 개선되고 상대 강도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는 작년 대비로는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최근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IT 업종의 비중은 좀 적은데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소재 이런 좀 경기 민감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 퍼포먼스의 편차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대 강도는 조금 죽고 유럽이나 내지는 한국이나 내지는 중국 비미국 시장, 그러니까 뭐 논 US라고 보통 하죠. 이 시장의 상대 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좀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지금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IRA 관련된 산업보조금들이 폐지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바이든이 정권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좀 우상향의 흐름들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라는 것들은 초기 시장이 형성될 때보다 결국에는 시장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지금 탄력이 약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난관들을 극복을 하게 되면 재상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며칠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그 3월 달에 그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한 30%가 넘어서면서 최근 EV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전망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이 오히려 6개월 이후에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이 잘 되려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국장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처음에는 그 국장이 뭔가 했더니 한국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애들도 한국에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얘기만 나오는 사실 현상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경기나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한국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떤 좀 근본적인 좀 질문 그리고 의문점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제도 사실 총선이 있지만 양당의 방향성은 방법론이 틀릴 뿐이지 사실상 저는 지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액주주의 지금 증시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큰 폭으로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에 우리나라 이제 섀도우 보팅이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금 이 찬반을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주주나 이제 뭐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그 양상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투표였는데 그 투표가 그 이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전자투표가 도입이 됐고요. 이 전자투표가 도입된 것이 사실상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양상을 좀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좀 스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상법 개정이 언제 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물적 분할이 뭐 금지가 되고 뭐 내지는 인적 분할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의 방향성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 좋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금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어떤 작은 물꼬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온 주식시장에 글로벌 자금을 다 빨아들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미국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모멘텀이 있는 미국 테크 주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깔때기처럼 미국 주식으로 모이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미국 이외 주식,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도 베팅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많이 오른 미국 주식보다는 덜 오른, 그리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던 여타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주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